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말문이 턱 막혔던 적 있으신가요? 애써 용기 내어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싸늘한 반응뿐. 그때 느꼈던 모멸감, 아직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웃으며 참고 넘어갑니다.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갈등을 피하려고, 혹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참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만 병듭니다. 자존감은 바닥나고, 속은 계속 끓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좋은 사람 되려다 정작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내 의견을 분명히 말했더니 상대의 태도가 확 바뀌었던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이 질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의 이 대화가 여러분께 특별한 가치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3가지 놀라운 표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가장 불편한 관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3가지 핵심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건강한 경계 설정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신과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선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구분해 줍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능력은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타인의 요구나 기대에 휘둘리기 쉽고 결국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분명한 경계를 세울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되어 서로 간의 혼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인 3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표현은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표현은 그건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각 표현이 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들의 효과가 단순히 말의 내용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의 태도, 목소리 톤, 그리고 표정까지 함께 작용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 바로 경계 설정의 출발점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거절이나 책임 회피로 들리시나요? 그러나 이 표현의 진정한 가치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일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본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늘 뒷정리를 도맡게 되는 경우, 동네 일에 번번이 불려나가는 경우, 회의에서 갑자기 이건 누가 맡아주실 거죠? 라는 질문에 침묵이 흐를 때 어느새 손이 올라가는 그 순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몫이 아닌 일까지 떠맡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죠. 여기서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회계를 맡아온 이지연 씨의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니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업무까지 자연스레 지연 씨에게 넘어왔고 어느새 그녀는 위원회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자료 준비, 민원 처리, 심지어 다른 위원의 실수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 되었죠.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던 어느 날, 한 위원이 또다시 이건 지연 씨가 정리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살짝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지연 씨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당연하게 그녀에게 일을 떠넘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업무 영역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말투와 표정, 그리고 후속 태도입니다. 첫째, 이 말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목소리 톤을 약간 낮추고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눈빛과 표정은 단호하지만 적대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되 미소나 과도한 표정 변화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 말을 한 후에는 바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홍보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모두가 역할을 나눠 진행하면 어떨까요? 와 같은 건설적인 제안이 뒤따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책임이 아닌 일, 내 영역을 넘어서는 요구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코 이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경계와 역할을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이며 결국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표현,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자신의 진짜 생각을 숨기고 있을까요?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내키지 않는 계획에도 그냥 따라가는 경우, 혹은 이웃의 무리한 부탁에 내심 불편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침묵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동의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정원 가꾸기 모임에서 활동하는 장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자 씨는 모임에서 가장 오래된 회원 중 한 명이었지만 항상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내놓는 의견에는 더욱 그랬죠. 어느 날 회장님이 모임 기금으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다들 그러자고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미자 씨는 그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텃밭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늘 그랬듯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 씨는 문득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표현하지 못한 것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의견은 좋지만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기금으로 지역 복지관에 작은 텃밭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임의 가치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임에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 그리고 사람들의 놀란 표정들. 하지만 놀랍게도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런 생각도 있었군요. 좋은 제안인데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 이후 미자 씨의 제안은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결국 모임에서는 장비 구입을 줄이고 일부 기금으로 복지관 텃밭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일 이후 미자 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조용한 회원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라는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라는 표현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생각도 존재함을 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 말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간략하게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엔 이라고 시작해 자신의 관점을 짧게 설명해 보세요. 둘째, 목소리 톤은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지 않게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의사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한 문장은 여러분이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임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표현,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시간 끌기로 보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여러분의 삶에 여유와 자기 주도성을 가져다주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에 바로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특히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을 때 우리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대답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잠시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웃의 갑작스러운 부탁, 친구 모임에서의 예상치 못한 제안, 가족 행사에서의 역할 분담. 이런 상황들에서 즉시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미소로 넘기거나 마지못해 동의하거나 아니면 어색한 침묵을 지키곤 합니다.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윤서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서현 씨는 주민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대부분의 요청에 바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도한 약속들이 쌓여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 회장이 다가와 서현 씨,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사회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수락했겠지만 그날은 머릿속에 이미 다른 일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서현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다른 일정과 조율해보고 내일까지 알려드리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의외로 회장님은 서현 씨의 대답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후 서현 씨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늘 쉽게 수락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부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현 씨의 시간과 의견을 더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는 표현이 갖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존중의 선언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숙고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다라는 경계 설정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닌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셋째, 당신의 요청은 가볍게 대답할 만큼 사소하지 않다는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고려한 후 답변하겠다는 진정성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는 말을 할 때의 말투와 표정도 중요합니다.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차분한 태도로 말하세요. 눈을 마주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소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표현을 한 후에는 반드시 약속한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며 앞으로도 이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건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는 말은 결국 숙고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 표현 모두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표현을 알았다고 해서 실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는 말처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느냐, 즉 말투와 표정, 말한 후의 태도입니다. 가장 좋은 악보도 연주자에 따라 감동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째, 호흡과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표현 모두 약간 느리고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말하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의 여유가 말에 무게와 진정성을 더해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대신 1, 2초간 침묵 후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담당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짧은 간격이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둘째, 시선과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거절이나 의견 차이를 표현할 때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하거나 웃음으로 말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메시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며 말하세요. 과도한 미소나 웃음은 삼가하고 진지하지만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빛과 표정이 말과 일치할 때 메시지는 더 강력해집니다. 셋째, 세 가지 표현을 말한 후의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라고 말한 후 상대방이 다시 설득하려 할 때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했다면 약속한 시간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를 쌓고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요청을 거절할 때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소진되면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는 비행기 안전 수칙과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기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연습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울 앞에서 또는 녹음하면서 이 세 가지 표현을 다양한 상황에 맞게 연습해 보세요. 목소리 톤, 말의 속도, 표정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보세요. 또 하나의 팁은 작은 상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나 상황에서 처음 시도하기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먼저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판매원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먼저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표현들은 한번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수록 자신감이 높아지고 실제로 말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품격을 높이는 세 가지 표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존중과 건강한 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실망할까, 관계가 멀어질까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건강한 경계를 세울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진실된 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누군가 무리한 요청을 할 때 좀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범위를 넘어선 책임을 맡게 될 때 그건 제 담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경계를 세워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존감은 높아지고 진정한 관계는 더 깊어지며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부터 더 자신을 존중하는 말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